왜 어떤 관계는 평생을 가고 어떤 관계는 작은 말다툼 하나에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이웃. 하지만 정작 세월이 흘러 곁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억지로 참고 만나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다면 대체 어떤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일까요? 어떻게 해야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그는 평생 제자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운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공자가 남긴 지혜를 통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5가지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인예, 신, 용, 지. 이 5글자 안에 관계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인 따뜻함이 관계의 출발점.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것이 바로 인의 핵심입니다. 인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약속을 어겼을 때는요?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었을 때는요? 그 감정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이미 인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배워가면 되라고 말할까요? 똑같은 상황, 다른 반응. 그 차이가 관계를 만듭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을 아는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공감이라는 것을. 상대의 사정을 먼저 보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관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내 입장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인하지 않으면 예도 소용없고 악도 소용없다.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예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딱딱한 격식? 불편한 형식? 옛날 양반들이나 하던 절?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전혀 다릅니다. 예는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칩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이 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습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이야?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오래 알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 친구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도 선을 넘으면 침해가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합니다. 야, 김대리, 이것 좀 해와. 김대리님, 이 일 부탁해도 될까요? 같은 요청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것이 예입니다. 존중하는 말투, 적절한 거리, 선을 지키는 태도. 너 왜 맨날 그래? 대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장난이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농담도 선이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건드리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해는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선을 지키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신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된다.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곳이 없다. 인이무신 부지기가야. 마치 수레에 바퀴를 거는 장치가 없으면 수레를 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뢰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 없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큰 약속을 한 번 지키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100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분 후에 전화할게 마이너스 정말 10분 후에 전화하기. 다음 주에 만나자 마이너스 정말 시간을 내서 만나기.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잃은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승진 추천해 줄게.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그 상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이 분야 전문가야. 실제로는 인터넷으로 본 지식뿐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실제로는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작은 과장, 작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쌓여 신뢰는 무너집니다. 깨진 유리컵을 다시 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남습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뢰는 복리처럼 쌓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진실한 말을 할 때마다, 일관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신뢰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화려한 말은 한순간이지만 신뢰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용 감정을 품는 힘. 용은 포용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크게 품고 넓게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왜 맨날 그러는 거야? 너는 항상 그래.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습니다. 왜 맨날 늦는 거야? 나는 정확하게 왔는데.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나도 여유롭게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덜 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한테만 시키고 오늘 피곤했나 봐. 내가 할게.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포용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끊는 것입니다. 포용은 현재를 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작은 것에 흔들리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모든 것을 문제 삼으면 관계가 지칩니다.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에게 평온을 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크게 화합하지만 같은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것을 흘려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붙잡는 여유. 그것이 용입니다. 지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지는 지혜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두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나만 지쳤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하라. 친구를 선택할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라.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옛날 친구입니다. 20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면 피합니다.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나야 할까요? 직장 동료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가로챕니다. 실수하면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외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쁜 관계를 정리하면 좋은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떠나간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쁜 관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떠날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지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을 사람은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는 마이너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기. 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기. 신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신뢰 쌓기. 용은 마이너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기. 지는 마이너스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고 정리하기.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관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존중하는 말투 사용하기. 약속 지키기. 사소한 건 넘어가기. 나쁜 관계 정리하기.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 관계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 사이의 관계 원칙은 같습니다. 결국 관계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차갑게 대하면 관계도 식습니다. 따뜻하게 대하면 관계도 따뜻해집니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인예, 신, 용, 지. 이 5글자가 당신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는 마이너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기. 예는 마이너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기. 신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신뢰 쌓기. 용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기. 지는 마이너스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고 정리하기.
오늘 우리는 공자가 남긴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원칙들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공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제자들에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익히고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한번 해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또 요즘 힘든 일 없어? 당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라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직장에서 시도해보세요. 동료에게 존중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작은 실수는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2500년이 흐른 지금도 공자의 가르침이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은 발전했고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따뜻함을 원하고 존중받기를 바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포용받기를 갈망하고 진정한 관계를 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겠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을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으며 이른 애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조차도 평생을 걸쳐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지만 연습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인, 신, 용, 치. 이 5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세요. 한 달 후, 1년 후, 당신의 관계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오래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담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관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